네, 검찰이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 3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 내에선 노인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폐륜범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관심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그 내용과 처벌 수위 전망까지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계곡 살인 사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30대 남녀를 공개 수배했는데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2019년에 가평에 있는 한 계곡에서 30대 남성이 물놀이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 익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알고 보니까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 배우자와 내연남이 꾸민 사건이라는 게 밝혀져서 모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예. 저만 해도 당시에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검찰이 이것을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살인 사건이다.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개 수배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특히 당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보험금을 내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실효되기 4시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더 의심을 샀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번 사건 외에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던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저도 이 부분에 접하고 많이 놀랐는데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2월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이 피해자에게 복업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했지만 이게 치사량이 이르지 않아서 이제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었고요. 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달 전에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이분이 수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피해자가. 예. 그래서 이분을 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려다가 마침 잠에서 깬 지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 또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좀 가중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이건 엄연한 살인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범행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이 될 거고요. 특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인데 이게 여러 건이 병합이 되고 특히 살인 미수가 더해지면 예. 가중처벌을 하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이 되고요. 모두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예. 거기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 혐의도 있기 때문에 또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이 돼요. 이러나 저러나 중형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했는데 검찰이 지금 공개 수배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제 모든 사건이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보통 어떤 경우에 이제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절차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아니면 범죄자가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명수배가 일단 내려져요. 근데 지명수배는 저희가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내부자들이 알고 경찰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정보인데 지명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되고 또는 아주 중범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알고 있는 역전에 가면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 이 공개 수배가 되는 거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거나 아주 중범죄거나 할 때는 긴급 공개 수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저희가 잘 아는 뭐 연쇄살인마 유영철이라든지 그 예전에 이제 탈옥수 신창원이라든지 이게 예. 대표적인 예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긴급 공개 수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공개 수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사에 꽤나 도움을 주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요즘에는 워낙 SNS도 발달을 했고 예. 또 다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이 사진기 역할 또 비디오 카메라 역할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에 공개 수배가 되면 검거되는 확률은 아주 높고요. 예. 무엇보다 이렇게 주명 수배가 되면 심지어 자신의 얼굴이 노출됐으니까 성형수술하려는 그런 범죄자들도 예.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성형외과 협회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아예 수술을 하러 오면 바로 신고가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검거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구속은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시선도 있던데 왜 그런 예, 겁니까? 물론 저도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아주 충격을 받고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놀라긴 했지만 구속까지 된 건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건에서 보통은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 내용을 살펴봤더니 일단 이 여성분이 지금 현재 조사 중인 범죄가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다른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도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예. 이런 태도를 일관한 데다가 심지어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재판을 하는데 거기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각해서 나중에 오후에나 출석을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예.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당연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구속까지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구속 요건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충족이 됐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례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데 보통 이제 법적으로 어떤 처벌 수위를 저희가 예측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흉기를 이용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이 예. 그렇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사실 핸드폰은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필수품이지만 사용법에 따라서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 영상 보시면 피를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수상해가 적용된 거는 적합한 것 같고 예. 뭐 특수상해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 보통 초범이거나 그러면 집행유예라든지 이런 선처가 가능할 텐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범행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영상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 이 여성은 현재 난 손으로 때렸지 핸드폰으로 때린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반적으로 법에 적용된 규정뿐만 아니라 인지상정이라서 괘씸죄도 적용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고 증거로 확인이 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충분히 될 수 말씀이시네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보니까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아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리기도 했다던데 이런 부분은 혹시 조금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청원까지 바로 양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는 적절하지도 않고 예. 대신에 피해자 가족이 엄벌 탄원서를 내고 그 내용이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는 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호선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근데 1호선에서도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노인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고 폭언을 퍼붓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똑바로 살아라. 차가 없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냐 뭐 이런 언급도 있고요.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변호사님께서도 보셨습니까? 저도 보고 많이 놀랐죠. 대체 저도 영상을 처음 접하고 궁금했던 점이 대체 이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과연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정도 수위의 발언까지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 있나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모욕죄 신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이 노인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은 신고하겠다,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당사자인 노인 승객은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 모욕죄가 친고죄인지 아닌지에 따라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친고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친고죄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처벌을 원해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확실하더라도. 또 하나는 범인을 알고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 예. 지금 아들이라든지 오히려 이 장면을 모두 바라봤던 전 국민이 이 사람의 처벌을 바라고 있더라도 예. 당사자인 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아들이 대신 고소장을 접수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동의를 하거나 아니면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버님이 동의를 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자꾸 이런 범죄가 나올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약간 경악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하철 내 폐륜 범죄, 증오 범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에서 찾고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핵 가족화라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전통적인 대가족화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른과 아랫사람들이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예절 같은 거를 체화할 수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사실상 그것이 유명무실화되었고 또 그 뭐 인성교육의 부재라든지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예. 현재 제대로 된 처벌,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예. 솜방망이 처벌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에는 증오범죄 처벌법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미비했던 부분을 좀 보충한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형량 자체가 강화되는 특별법이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에 정치적인 스탠스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립은 첨예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든 입법적으로 첫째는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결국 법률적인 조치는 두 가지로 나뉘죠. 형사와 민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형사적으로 이런 처벌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자가 바로 보상을 받거나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미 있는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예. 좀 이렇게 판례의 태도 같은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 결론을 이제 조금 전에 냈는데 나온 내용을 보니까 각하가 됐습니다.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과 예. 그다음에 법률이 서로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결국 살을 실질적으로 네. 상처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문신을 하다 보면. 그럼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없게 뭔가 법제적인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를 의료행위라고 봐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예.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수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듣기로는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게 지금 문신사 단체들이 낸 건데 이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번째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이제 또 거듭해서 헌법 소원이 나올 가능성, 이후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당장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쉽지 않죠. 특히 헌재 재판관들이 구성원이 바뀌지 않는 한 예. 결국 본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과 국민적 정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법률의 괴리 상태가 좀 유지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